저는 보험영업 트렌드 총정리 6월 정인섭입니다. 최근에 계속 보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보험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업 환경과 2, 4분기 영업 전략에 관련돼서 계속 3달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3, 4분기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3, 4분기에 먼저 터치하면 좋은 고객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터치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업 환경인데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도 미중 무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고객분들은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 다 알고 계시죠? 개발 독서에 가장 예전부터 2011년, 12년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었던 책들인데요. 가장 큰 거는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쥐하고 사람이 어떻게 치즈 창고를 찾아갔고 그 창고에서 어떻게 적응을 했고 다음 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그 변화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동화처럼 연결해 놓은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변화에 관련된 3가지 선택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모르거나 못 본 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변화에 리드해 나가는 경우 이 3가지로 선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모르거나 못 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제 특히 보험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모르고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했다가는 이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 조용히 적응을 하거나 리드해 나가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보험 시장에서 장기간 생존을 하고 앞으로도 고객분들을 미팅을 많이 하려면 리드해 나가는 경우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리드를 해나가자는 입장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한번 보자면 경제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경제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들이 경제 환경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고객들도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짚어보면 미중무역전쟁입니다. 첫 번째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수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경쟁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환율 문제도 겹쳐서 우리나라 환율이 방어를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금리도 지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문제인데요. 일단 6월, 7월이 아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출산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봤을 때는 2019년을 기점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사망하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그 기간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점점 대두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기업 운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자금을 내부에다가 적립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이 반대로 또 축소가 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어떤 좀 더 과감한 투자들이 있어져야 좀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텐데 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5일 또는 6월 4일자 기사들을 보시면은 전체 기업 중에 성장이 축소가 되고 있고 3분의 2 정도 또는 3분의 1 이상의
기업들이 과거보다 적자로 전환했던가 이미 적자 기업이라는 것들도 통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땐 경제 위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이런 경제 위기가 나오면 보험 입장에서는 보험의 수요도 많이 줄지만 이 경제 위기에 맞춰서 보험의 해지도 늘어나고 가입을 했던 것들에 대한 다시 리모델링 부분도 분명히 기회로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포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포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험 상품 트렌드 이런 것들을 뒤에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최근에 어린이 보험을 비롯해서 상품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생명보험에서는 예전에는 뭐 적립금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보험 상품 구조가 최근에는 손해보험 영역에 재산보험 영역에 상품들이 나온다든지 적립금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래서 저해지 무해지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갱신형으로 해서 보험료를 낮춘다든지 고객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상품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요. 사업비 구조보나 최근에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보험 설계사분들의 사업비 그러니까 수수료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지금 초해가 너무 많다라는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이나 감독원에서도 그런 방향들을 계속적으로 보험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결국에는 약간 이연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이건 지난 1분기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내년 1월이니 올해 1월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예정이니 올해 안에 최대한 영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경쟁자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핀테크 회사들이 그 경쟁적으로 보험 대리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설계사분들, 보험 전속 설계사든지 GA 설계사든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핀테크 회사에서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AI 설계사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AI 설계사라는 것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최근에 금융당국의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경쟁자들에 앞서서 이겨나가려면 그들보다 변화가 빠르고 그들보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 조금 더 고객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영업환경 기사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급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2, 3인실도 되고 MRI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건강보장률이 2023년까지 70%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50 몇 프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0%로 확대가 되고 있고 6월 4일이나 6월 3일자 기사를 보시면 건강보험에 관련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70에서 80% 수준이고 보험료는 지금 수준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GA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받는 수수료, 여기는 이제 GA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설계사들의 받는 수수료까지도 공개를 해서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수수료를 약간 이연을 시켜서 이연된 부분으로, 보험의 불안전 판매, 이런 것들도 좀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올해 하반기에 좀 상황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고객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고객분들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근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심비,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가격 대비해서 결국에는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효율의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상품들을 늘리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늘리고 있느냐? 예전에는 자기의 어떤 취미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이 돼 있었고 다른 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면 지금에는 혼자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혼자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혼자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욜로, 소확행, 가심비, 워라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용어가 나오면서 점점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혼자 어떠한 내용들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들을 보고 보험 상품의 그 내용들을 좀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패키지 형태로 환급률을 중시하는 교육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2000년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재무설계 컨셉의 통합보장 컨셉에 이러면서 뭐 각종 종합보험, 통합보험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재무리스크라고 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보험부터 미래에 있는 연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보험 상품들이 많이 늘었었고, 2000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국가에서 실손의료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2000년 후반, 그 다음에 2010년 전후반, 2015년 전후반을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갱신형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간편고지 상품들이 나오고 무해지 상품들이 나왔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각각 상품군으로 해서 나왔다라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갱신형 간편고지의 무해지 상품으로 컨셉을 정해서 나오는 케이스들의 상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보험료는 많이 줄고 갱신형이기도 하지만 간편고지라서 할증이 돼야 되지만 많이 할증시키지 않은, 그래서 5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손보사에서 효플랜이라고 해서 많이 팔렸고, 이번 달에도 그런 비슷한 플랜이 나왔고, 다음 달에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갱신형 간편고지의 무해지 상품으로 보험료를 조금 떨어뜨린 상황에서 과거에 이미 포화되어 있는 고객의 보험 상품군을 리모델링하는 정착으로, 그래서 고객분들이 보험료를 약간 줄여주는 형태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단품을 안내해주고 있진 않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틈새 시장으로 이러한 것들을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형태로 가신다면 충분히 활동량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예전에는 미래에 관련된 불확실한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장을 했다면 최근에는 예전에 걱정하지 않았던 치매라든지 장애라든지 최근에 지난달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간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상품군들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최근에 CM이라고 해서 사이버 마케팅 쪽에서는 핀테크 업체를 비롯해서 미니 보험이라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행 보험이라든지 각종 취미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안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반 보험 영역에서 너무 저가니까 일반 설계사분들이나 소비자분들도 잘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상품들을 점점 취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실비로 넘어간다든지 운전자 보험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기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토스라든지 이렇게 핀테크 중에 굉장히 그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는 고객들이 몇 천만 명씩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러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알고리즘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트로 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보장들을 안내를 할 것인지 조금 더 변화에 민감하게 고객분들한테 많이 알려줄 필요 있으시다. 근데 그게 꼭 사이버 마케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부터 해서 소개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로 활동력을 넓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 4분기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하고 3, 4분기에 어떠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2, 4분기의 이슈는 기존에도 계속 2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린이 보험에 대한 상품 구조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험사는 판매를 하고 있고 어디 보험사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여부, 그 다음에 구조가 바뀌어서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도 바뀐 부분들, 보장 내용이 바뀐 부분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수수료, 어떤 보험사들은 앞쪽에 있는 선천성의 담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7월부터 9월 달에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최다입니다. 분명히 보험사들은 6월 달부터 해서 어린이 보험 상품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든지 조금 다양한 상품들이 더 나올 예정이에요. 보나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치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치매에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이라든지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 내용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그런 건 분명하고요.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이 치매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국가에서 100% 다 보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간병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진단비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고객분 입장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치매에 관련돼서도 최근에는 보험료가 약간 저렴해지거나 아니면 보장 내용이 넓어진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치매에 관련된 게 아니고 성인병이라든지 질병 후유장애 연계해서 가입을 시켜야지만 치매의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치매에 관련돼서 꼭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아직까지도 치매보험이 이미 2017년도, 2018년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치매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50% 이상은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벌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운전자 벌금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물에 대해서 벌금이 신설됐다. 근데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과실 비율이 100%짜리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할 때 10개 미만이었습니다. 10개 미만이었던 100% 과실 그 과실 비율을 인정해 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판례라든지 보험회사들 간의 어떤 조율 과정에서 분명히 과실 비율이 100%짜리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과실 비율 100%짜리가 확대가 되거나 신설이 됐다는 얘기죠. 이러면 과실 비율이 상대편이 늘어났기 때문에 벌금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면서 지금 가입 비율이 매우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한 번씩 또 활동량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중상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죠. 중상의 부분을 빼더라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관련돼서도 중복으로 일시로 늘려놓은 보험사들이 전략적으로 늘려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형사비금이 상대편의 수입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많이 바뀔 텐데, 이미 5월달, 4월달에 보시면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 형사비금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해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천만 원뿐이 가입이 안 돼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꼭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8천만 원 또는 1억까지 확대돼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으니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서 운전자 벌금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이런 기사, 4월달, 3월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OECD 전체 중에 2위다.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는 더 심각했었는데 미래에는 조금 좋아질 예상이 되더라도 결국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친 영향들이 많으니 심혈관, 내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꼭 한번 다시 터치를 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식시장 계속 안 좋죠.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변액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액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공격적으로 나진 않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덜 떨어진다든지 지금 저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나중에 장기간 봤을 때 늘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 연금에 대해서도 변액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ETF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ETF뿐만 아니고 ELS라든지 이런 펀드 변액 같은 것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변액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OECD 국가 중에 초미세먼지가 최악이다. 그래서 2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00대 도시, 미세먼지가 안 좋은 100대 도시 중에 44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통계 자료죠. 이거는 지금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에서 조사했을 때는 2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지만 이 에어비주얼이라는 조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기관에서는 27번째로 그래도 전체 도시 중에는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주황색이니까 안 좋긴 합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5월달, 4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렸던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이 됐다. 100%짜리가 늘어났다. 이 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고 다른 강사님들도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 때문에 우회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다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전에 8대2, 7대3 나오던 것들이 전부 다 100대0인 경우들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다 어필을 할 수 없으니까 KBS에서 나온 동영상 주소 같은 것들을 고객분들한테 안내해 주면서 운전자 보험이라도 하나 더 가입을 해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11대 중과시 사고 또는 형사합의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당장 8대2였던 것들이 100대0이 되면서 중앙선침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꼭 한번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생명보험협회나 이런 데들에서 보면은 어린이 보험이나 효보험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개인 맞춤형 보험 같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월별로 출생아 수를 잠깐 본다 그러면 매년 봤을 때 1월하고 3월하고 2월 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2, 3월까지인데요. 여러분들 태아보험들 가입을 하는 거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들이 보통 21주, 20주, 21주 이때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산을 해보시면 7월부터 9월에 가입률이 최다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4위, 5위, 6위 정도에 7월에서 9월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이들 또는 이제 20주가 된 21주가 될 예정인 어린이들이 태아인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가임기 기간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꼭 한번 안내를 해주셔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터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태아보험에 관련돼서 아까 어디는 판매하고 어디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태아특약을 요즘에는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신데 태어난 다음에 생명보험으로 하나 더 세트 판매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분들한테 어린이들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해서 어린이들의 보장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데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자에 신용정보원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금융 빅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약간의 통계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고 어떤 신용정보라든지 고객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의 유형이라든지 보험료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신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고객분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개인 맞춤형, 뭐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인데 서울에 그 회사원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맞춤형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하반기에는 어떤 특정한 선보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거리를 측정해서 운전거리에 맞춰서 보험료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속되지 않은 교통법규라든지 급출발, 급정지, 과속운행 이런 것들 뒷단에 있는 급출발이라든지 과속운행 같은 것들은 지금도 어떤 습관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보험료에 특약으로 넣어놨지만 그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매일매일 보험료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날 것이다. 분명히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변화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이슈 있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분들한테는 이슈 있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거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인보사라고 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어떤 유전자를 약간 개선을 해서 치료제를 만들었죠. 1회 투약 비용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게 문제가 좀 돼서 이게 치료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코오롱 생명과학에 300억 정도의 민형사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보험사들이 일종의 고객분들한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과연 구상만 하면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 외에도 이미 손해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보사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러한 약품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단체로 의료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사소송 비용 특약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고객분들도 잘 모르세요. 이런 특약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 예전에 법률비용 특약이라고 해서 있었던 거고 최근에 민사소송 또는 소송비용에 관련된 특약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이런 거 알고 계시냐? 라는 차원에서 한 번씩만 더 안내를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곧 있으면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활동량으로 많이들 안내하셔서 운전자 보험, 이런 민사소송 비용 특약, 어떤 특약에 보면은 의료사고에 관련된 특약도 있거든요. 그런 특약들 잘들 보셔서 적절하게 고객분들한테 활동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품들 안내해 주시고 이 하반기도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